절대전략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는 뭔가요? 전략의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해외 쪽보다 여전히 저는 우리나라 국내 쪽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빅사이클 관련되어서 이 바이오 제약의 2차 빅사이클을 준비해야 된다. 시장이 좀 어려웠던 구간에 우리가 이제 한 달 전부터 제가 그래서 CMO 관련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녹십자 홀딩스, 뭐 CMO 관련된 뭐 바이넥스 같은 이런 업체들을 여러분한테 추천 많이 좀 드리면서 mRNA를 기반으로 한 2차 빅사이클을 좀 준비하자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오 제약만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반도체 쪽에서 이 낸드 쪽이 OLED랑 같이 좀 크게 터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보다 투자 매력이 높은 국내 주시장 그리고 바이오 제약 의학에 대한 어떤 중심 전략에 이제 5G나 그다음에 OLED 반도체에 대한 좀 낸드에 대한 투자를 좀 우리가 전략의 어떤 중심으로 좀 잡고 한번 가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달 되면은 반도체 얘기를 제가 슬슬 할 거예요 라고 이미 여러 차례 예고편을 주셨는데 본격적으로 관련된 내용들 좀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이쪽으로까지 관심을 좀 확대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바이오 쪽에 추가적인 나온 내용이라든지 포인트 있으시면 좀 더 짚어주시죠. 네, 바이오 제약은 뭐 방송 통해서 워낙 많은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녹십자가 지금 22만 원, 23만 원 추천드리고 나서 벌써 지금 41만 8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38만 7천 원까지 갔잖아요. 여기에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도 2만 3, 4천 원에 추천드렸던 가격대가 지금 벌써 한 4만 2,800원까지 갔다가 3만 2,800원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CMO 관련된 업체와 위탁을 생산하는 업체 가운데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3만 4천 원대 추천드리고 나서 앞자리가 6자리에서 7자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주식이 먼저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순환 타겟이 나오느냐를 보고 지금 시장이 이 먹을 자리가 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판단을 하는데 오늘 셀트리온이 반등 나오더라 이거예요. 대형주 가운데서 오늘 이 코로나 이 항체 일상 쪽에서 효과가 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더라. 이거는 계속 돌리겠다는 얘기죠. 어느 한쪽의 어떤 시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세를 확장시키겠다 이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코로나 관련된 이슈만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해외 쪽에서 이 바이오젠이 44% 급등하는 흐름이 한번 나왔거든요. 엊그제. 이게 뭐 장기간 하락하다 갑자기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알츠하이머나 치매 치료 관련된 부분 때문에 FDA 승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요. 요거에 대한 이슈가 더해지게 되면 바이오제약은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치매 관련된 주식들, 치매는 곧 이 양리 전달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가치를 높이거든요. 그러면은 판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제약은 이렇게 좀 판이 점점 만들어진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 보시면서 바이오제약의 좀 중심 전략을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냐면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는 제가 11월 둘째 주부터 좀 본격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때까지는 약한 반등 정도 나올 거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는 시점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은 지금 OLED하고 이제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 관련되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예를 들면 제가 3월달에서 이제 4월달 15일날 삼성전자하고 B를 위탁 계약 이후로 한 번도 추천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이닉스 하지 말고 셀트리온 하셔라. 그리고 삼성전자 하지 말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하셔라. 이걸 거의 한 6개월 동안 했잖아요. 뭐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사실 때다 공격할 때가 아니다.
공격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OLED 정도만 관심 있게 보시고 이 얘기 했는데 이제 저는 반도체 사야 된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살 때가 됐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좀 주의 깊게 보셔라. 뭐 이제 뭐 테스나 이런 것들 이제 슬슬 올라오니까 좀 수급 붙으면 괜찮을 것 같다. 이게 아니라 해야 된다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 잡으셔야. 그러니까 이 뭐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좀 이쪽도 돌아갈 것 같고 뭐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서 거래량이 좀 증가하니까 한번 순환매가 나오면 이쪽도 이제 좀 잘 보시면 좋겠다. 그 시장에서 좀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으니까 이쪽도 한번 관심 보셔라. 관심 보이라면 안 살 거잖아요, 시청자 분들. 그죠? 예, 긴가민가 하게 되면 애매모호하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할 수 있냐면 삼성전자를 살 거냐. 근데 삼성전자는 예외예요. 삼성전자를 하지 말고 차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생명을 가지고서 하셔라. 얘는 반도체이긴 하지만 지배구조 이슈가 묶여있기 때문에 얘는 1분기까지는. 그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해야 된다예요. 사야 된다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때가 됐고 좋아하다가 해야 된다예요. 제 관점은. 그리고 테스 이제 실적 좋으니까 해도 될까? 아니 저는 해야 된다예요. 반도체를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이제 해야 된다예요. 해야 된다. 공격해야 된다. 그리고 LC콘이고 MM 아니야. 해야 된다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뭐 MMO 해야 돼. 이 관점을 잘 아셔야 돼.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왜 그렇게 돼? 저는 이거 낸드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시장을 월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2010년도에 처음으로 100조를 돌파합니다. 우리나라 12월 상장 법인 570개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리먼 사태 겪고 나서 처음으로 100조를 벌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6년도까지 100조에서 120조 정도에 머물렀던 시장이었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죠? 그래서 2011년도에 지수가 전고점을 이전 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랠리가 안 나왔던 이유는 반도체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치킨 게임이 끝난 거는 2012년도에 치킨 게임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LP 다 파산되고 키분 다 파산되면서 전 세계 20군데가 넘은 반도체 메모리 공급 업체들이 20개가 넘었었는데 3군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이게 딱 3개만 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2012년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치킨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돈을 벌었던 겁니다. 그 전에는 삼성전자만 돈을 벌었고 하이닉스는 돈을 못 벌었어요. SK한테 인수되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한 거고 스마트폰 시대가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돈을 번 건데 2016년도까지는 반도체가 주도했다라기보다는 자동차, 화학, 차화정 랠리 또는 화장품, 그죠? 뭐 면세점, 중국 소비 관련된 주식의 랠리 또는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 뭐 표적 항암제, 뭐 퍼스트인클래스 식물제 관련된 업체들 면역 항암제, 이종항체 이런 주식들이 테마를 돌면서 산업을 만들면서 움직였단 말이야. 그런데 돌파가 됐던 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2016년도까지는 우리나라가 반도체에서 돈을 벌긴 버는데 어디서 벌었어요? 디램에서 벌었단 말이에요. 디램에서. 낸드에서 돈을 벌지 못하고 시스템 반도체에서 돈을 못 벌고 디램에서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그래서 박스권에 갇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550조에서 650조의 수출 규모 안에서만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640조 나와도 전년 동기 대비 수출 규모가 늘어나도 이 박스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바뀌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갇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 판을 깼던 게 2016년도 말입니다. 반도체 빅사이클. 그러면 디램이 잘 나가서 그러냐? 물론 디램이 잘 나갔죠. 서버 디램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같은 이런 거 되면서 가격이 막 계속 올라가고 그런데 낸드라는 수익이 더해졌기 때문에 박스가 돌파됐던 거예요. 디램에 치중되었던 대한민국이라는 주식시장이 없던 낸드라는 수익이 생겼기 때문에 100조에서 120조 벌었었는데 낸드에서 30조를 버니까 100조에서 120조 벌던 시장에서 150조, 160조를 버는 산업이 구조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그때 처음으로 700조로 넘어가는 수출 규모를 보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2600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헌은 디램 가격이 호황이었던 이유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없던 수익, 낸드라는 요 수익, 이 낸드라는 수익이 더해졌기 때문에 박스권이 돌파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낸드는 SK 하이닉스에 의한 낸드가 아니에요. 누구에 의한 낸드냐면 삼성전자에 의한 낸드입니다. 그러니까 낸드라는 시장이 열렸던 우리가 SST라 많이 들어봤었죠. 이 낸드의 수익을 결정한 거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낸드에서 돈을 버는 수익 구조에 의해서 박스권을 돌파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이 막 45%, 47% 나와가지고 1년에 막 10조, 20조 막 이렇게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막 30조 벌던 기업이 50조 벌고 55조 벌었던 거예요, 영업이익에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변수가 생긴 거냐면 이 낸드가 삼성전자에 치중되었던 이 낸드가 SK 하이닉스가 인텔이라는 걸 가져오면서 점유율 1등과 2등이 이제 되게 된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만큼 돈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현금이 110조 있지만 SK 하이닉스는 5조가 있단 말이에요. 인수된 자금은 10조가 필요한데 이 중에서 약 8조 정도 가운데서 절반, 4조 정도는 SK 하이닉스가 현금으로 대주고 나머지를 앞으로 이제 발생되는 이익을 통해서 SK 하이닉스가 그 돈을 대는 식으로 이제 가거든요. 내년도부터.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낸드에서의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로 가야만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우리나라 반도체 낸드 업체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돈을 벌 거냐, 돈을 벌지 않을 거냐 보고서 뭘 판단을 하냐면 낸드 가격이 올라갈 거냐, 디램 가격이 올라갈 거냐 보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디램 가격이 올라갔더라. 그래서 반도체를 투자해야 된다. 낸드 가격이 올라갔구나. 그래서 이거는 1차원적인 생각인 겁니다. 틀에 박힌 생각. 그냥 분석하고 이거 1차원적인 생각. 밖으로 가서 봐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뭘 보느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재고를 봅니다. 재고. 그러니까 낸드의 재고가 줄어드느냐, 디램의 재고가 줄어드느냐. 재고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고객사의 주문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러면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낸드에 대한 주문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잉여 자금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1년에 한 7조에서 10조 정도는 벌 수 있을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서버 쪽 관련되어 가지고 SAP 이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문하는 업체가 내년도 상반기 서버 투자에 지금 참여를 했어요. 요것 때문에 지금 재고 소진이 빠르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 해야 된다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관심을 가지세요. 아니면 사야 된다고, 패스도 해야 된다고, 엑시콘도 이제 해야 된다예요. 제 관점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주식 관련돼서 해야 될 주식들이 정말 많아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강하게 자신감 있는 어조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월수금 이렇게 세 차례 이 시간 함께 해주시니까 또 이어지는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얘기 꾸준히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절대전략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